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장에서 불고 있는 칩 상호 연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AMD가 이 고객의 요구 사항에 근접하기 위해서 맞춤형 칩 설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맞춤형 칩 설계 서비스를 확장한다는 말이 선뜻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 쉽게 말하면 CPU, GPU, 프로그래머블 반도체라고 불리는 FPGA, 메모리 등 각종 칩을 더 잘 연결하기 위해서 설계도에서 활용할 수 있는 IP를 더 많이 확보하고 이 칩 간의 고속 연결이 되는 시스템을 잘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이 프로세서에 요구되는 사양이 갈수록 이 고급화 복잡화되면서 칩의 통합 추세가 본격화되고 있고 설계와 제작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는 올 2월에 FPGA 업체 1위 업체죠. 자일링스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앞서서 지난 2015년에 이 자일링스에 이어서 FPGA 2위 업체인 알테라를 사들였었는데요. 2015년이면 이미 인텔이 고성능 CPU 설계와 성능 향상에 어려움을 느끼던 때입니다. 인텔의 알테라 인수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공장 가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인텔은 CPU 제조 기술에 점점 한계를 느끼고 있던 당시였는데요. 늘어나는 공장 투자 부담, 신공정 개발에 들어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에서 FPGA 칩을 확보함으로써 이런 투자에 들어간 매몰 비용을 조금 더 해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데 이 바로 인텔에게 있어 FPGA 칩은 자신의 빈틈을 메워줄 수 있는 제품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통상 CPU와 GPU는 이미 내부의 모든 영상 장치를 탑재한 상태입니다. 가령 인텔의 스카이레이크 CPU는 코어 하나 속에 정수 연산 장치, 벡터 연산기, 메모리 접근 장치 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뮬레이션 칩인 FPGA가 있다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 없다고 느낄 경우 메모리 연산 장치를 실시간으로 없앤 다음에 대신 정수 연산기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처가 가능해집니다. 즉 FPGA는 사용자가 직접 로직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다. 원하면 자신만의 가속기를 만들어 쓰다가 수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FPGA가 CPU와 직접 연결되면 GPU, FPGA 등 가속 카드를 쓸 때 보다 통신 속도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텔로서는 자신의 CPU 칩과 FPGA를 통합하기 위해서 FPGA 업체인 알테라를 인수했던 것이고, 이는 자일링스를 인수한 AMD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미 인텔은 지난 2020년에 CPU, GPU, FPGA 등 이종 칩 간 호환을 지원하는 공통 개반형 표준 프로그래밍 도구격인 원 API를 내놓았습니다. CPU 중심의 프로그래밍 모델을 GPU, FPGA 등이 통합된 형태로 가져감으로써 생태계 리더십을 회복하겠다는 의도였는데요. 그리고 인텔은 타일 기반의 프로세서 제조 방식을 통해서 서버 CPU와 GPU를 결합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오는 2024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팔콘쇼 XPU는 X86 CPU와 GPU 그리고 HBM 메모리를 결합한 것입니다. 이 AMD도 타사가 확보한 IP를 칩 내 플랫폼에 훨씬 더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MD와 같은 프로세서 설계 업체로서는 칩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ARM, X86 등 지배적인 아키텍처와 리스크5 등 신흥 아키텍처 모두에 확고하게 발을 들여놓아 이들 IP 간 호환이 가능하도록 작업을 해둬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AMD는 통합 프로세서 제작의 선두주자였었는데요. 이미 2006년에 ATI를 인수하면서 그래픽 카드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당시 AMD는 CPU 플러스 GPU 형태의 프로세서인 APU를 출시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AMD는 최근 GPU가 인공지능 연산 및 데이터 분석에서 역할이 커지면서 에픽 CPU와 고성능 GPU를 결합한 제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AMD는 내년 선보일 인스팅트 GPU에 젠4 아키텍처 기반의 서버 CPU와 CDNA3 GPU를 결합할 예정입니다. 이 CPU와 GPU는 칩랩 형태로 고성능 메모리와 함께 3D 패키징 방식으로 묶여서 제조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도 사정은 비슷한데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RM 인수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ARM 기반 고성능 프로세서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 공개한 그레이스 슈퍼칩은 이 고성능 서버용 ARM 아키텍처 기반의 72코어 CPU를 CPU 플러스 CPU 방식으로 조합하거나 혹은 CPU 플러스 GPU 방식으로 조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칩을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일은 엔비디아의 독자적인 고속 인터페이스인 NVLink
칩투칩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 NVLink는 업계 표준 규격이지만 대역폭이 좁은 PCI 익스프레스를 대신하는 엔비디아의 독자 규격입니다. 사실 그 무어의 법칙이 늘어지는 것에 대응하려면 칩 넷 간 연결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차원의 통합 제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균일한 개방형 기술을 구축했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프로세서 업체들의 이런 노력은 결국 CPU와 GPU 등 각종 칩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칩을 합치면 에너지 효율을 좋게 하고 부피도 작아집니다. 시스템 간 최적화가 되면 데이터 처리와 전송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프로세서 업체들이 칩 간 통합, 칩 간 고속 연결을 더 좋게 하기 위한 노력을 조망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